네, 매주 월요일은 또 주간 단위로 이슈 캘린더를 정리해드려서 한 주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또 넓은 안목을 제시해드립니다.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월요일이라 차가 좀 많이 막히죠? 예, 좀 막혔습니다. 네, 여의도도 요즘 좀 분주해지나요? 이제 시장도 조금 연말이 다가오면은 세밋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. 올해 이 증권업계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김현미 팀장이 좀 힘을 이렇게 북돋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KB증권에서.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이슈 캘린더를 잘 정리해 주셔야죠. 어떤 이슈 캘린더를 또 정리해 오셨습니까?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중에서 주제 한 가지 잡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럴까요? 먼저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최근 그 신규 상장 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뭐 삼성 SDS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. 경쟁률로 말해주고 있는데 FNC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소속 가수가 FT 아일랜드, CN 블루, 뭐 AOA 남자분들 좋아하시죠? 그래서 어떻게 해요? AOA? 뭐 주니엘 뭐 이런 소속 가수들이 있는데 좀 시장의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쟁률이 거의 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소비자 전력 거래 시장이 개설이 됩니다. 소비자 전력 거래 시장이라고 하면 그 소비자가 직접 절약한 전기를 그 전력 거래 시장에서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국 전력에 파는 것이죠. 그런 시장이 개설이 된다라고 하니까 또 관련주들도 움직임 좀 봐야 되겠고요. 전기를 생산하면 내다 팔 수 있는 건가요? 네. 잉여 전기가 남으면 또 팔 수 있는 거고. 네. 그런 소비자 전력 거래 시장이 개설이 됩니다. 25일 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같은 날 3D 프린팅 기술 로드맵 공청회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27일에는 CS 윈드 풍력 관련 업체입니다. 코스피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. 그리고 27일에는 또 오펙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또 추수감사절이죠. 이번 그 오펙에서 감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8일은 뭐 계속적으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소비 시즌의 서막을 알리는 주요 이벤트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. 네, 미국 최대 소비 시즌 추수감사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? 추수감사절 다음 날. 다음 날. 예. 뭐 미국 이야기라서 제가 좀 어찌됐건 뭐 오늘 일정 쭉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하고 그다음에 뭐 사이버 먼데이도 또 있다고 하는데 요거 얘기 좀 더 해볼까요? 네. 그 전에 이 얘기군요. 엔터테인먼트 업체? 이것보다 하여튼 뭐 준비되신 순서대로 해주시죠. 네. 엔터테인먼트는 간단히 일정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보니까 뭐 SM에 대한 리포트 나왔는데 4분기에 분기 실적으로는 최대치를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. 4분기 기대감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또 앞서 말씀드렸었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상장이 또 관련 그 또 하나의 주들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 얘기할까요?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뭐 사이버 먼데이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뭐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. 많은 또 증권사에서 그리고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셨을 텐데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미국에서는 이 최대 기념일이죠. 추수감사절입니다. 그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블랙이 미국에서는 그 흑자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빨간색이 적자를 의미하는데 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처음으로 장부에 흑자를 기입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좀 담고 있고요. 미국 그 전역에 걸쳐서 이 크리스마스 세일에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날 매출을 가지고 연말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가늠자 역할까지도 삼기도 하는데요.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오프라인이라면은 온라인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버 먼데이입니다. 12월 1일이 되겠는데요. 이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. 이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또 이 세일 기간으로 또 계속적으로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서 이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쇼핑 시즌이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미국 최대의 이
쇼핑, 소비 향연이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기간의 소비가 이 연간 총 소비에서 한 20%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. 주요 업체 매출이 70%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련 업체들의 수혜 여부를 점쳐볼 수 있겠는데, 특히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노린 관광객들, 이 관광 특수까지도 나타날 정도라고 하고요.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해외 직구족들이 또 많은 그런 또 매출을 일으켜준다고 하는데,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해외 직구족들이 날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온라인 쇼핑몰부터 이 오프라인 쇼핑몰까지 이 기존 가격 대비 거의 파격적으로 뭐 80% 많게는 뭐 90% 정도로 대폭 할인된 이 원가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수치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전미 소매협회에서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소매 판매액을 6,199억 달러로 전망을 했는데, 이게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4.6%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그 미국의 좋은 분위기가 국내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어떤 업종과 종목 주목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, 최근 들어서 뭐 해외 직구 말씀하셨어요. 굉장히 좀 활발한 편인데, 어떤 점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? 관련된 기업들까지 한번 묶어볼까요? 네. 해외 직구 관련된 말씀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릴 그럴까요?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혹시 그 시즌 돼서 김영민 팀장은 뭐 해외에서 뭘 사실 생각이 있나요? 생각은 있는데 막상 이렇게 애기 직접 있잖아요. 애기를 위해서. 네. 저는 그냥 백화점에 가까웠습니다. 예.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. 네. 관세 문제도 있고요. 뭐 택배 배송비 문제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좀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, 이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관세청에 의하면은 이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구매 건수가 1,115만 9천 건, 금액으로는 1조 1,400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해외 직구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 형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, 관세나 배송비,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국내보다 더 저렴하고, 그리고 국내에 이제 미입점된 브랜드 제품을 또 구매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보다 어떤 디자인이나 모델 면에서 다양하게 선택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원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구매력이 좀 높아졌고요. 이 젊은 층, 주로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쇼핑을 즐기는 이 직구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관세청에 따르면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해서 수입 물량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5.7% 증가를 했고요.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, 특히 연말에 이렇게 쇼핑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, 정부가 이 배송비를 포함해서 $200, 그러니까 21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데, 이 $200 이하의 직구 품목에 대한 관세를 그 면제하는 이 목록 통관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업계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가 이 명절의 성수기 정도로 치솟을 수 있다,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이 해외 직구 금액이 8월 기준, 올해 8월 기준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. 그래서 지난해 대비 상당히 그 높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,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유통업계에서 해외 직구 관련된 이 상품 확보 경쟁이 들어갔고요. 이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사활을 건 업체들도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뭐 내용은 다 들어봤으니까 관련 기업을 매칭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야 우리한 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, 네네. 관련 기업들 쭉 한번 또 묶어보죠. 네. 사실 지금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 유통업체들, 제가 뭐 백화점을 간다 말씀드렸는데 네. 사실상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 이탈 우려감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그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하지만 해외 결제라든지 물품 배송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해외 직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국내 소매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 기업들 매출 측면에서도 좀 수혜 여부를 점쳐봐야 되겠는데, 사실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네. 물건을 직구하는 것만큼 해외 소비자들도 우리 물건을 직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네. 서로 교류하는 거죠. 네. 가전제품 전자상거래.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제품들이 경쟁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 뭐 인기 좋잖아요. 네.
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갤럭시보다는 최근에는 아이폰 6를 좀 소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면은 뭐 미국 사람들이 주로 옷보다는 스마트폰 갖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갤럭시 쪽보다는 아이폰 6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그 해외 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바로 운송업체, 택배업체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네. 4분기 어떤 실적, 3분기에 보면은 택배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4분기에 일단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. 시기적으로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택배업체들 좀 수혜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애플 관련된 말씀 좀 드렸는데 애플 주가가 신고가 강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. 미국에서. 그래서 아이폰 6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, 이와 함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이 무르익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아가지고 아이폰을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들이 다각도로 또 기획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따라서 해외 직구족들이 바로 이 아이폰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아이폰 6 관련된 부품주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 종목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택배로는 한진이나 CJ 대한통운이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되겠고요. 네, 요즘 택배업 쪽은 또 롯데하고 농협이 택배업에 진출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긴 했는데 기존에 이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한진하고 CJ 대한통운 이렇게 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근 뭐 농협도 진출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뭐 한진도 자회사로 또 해외 관련된 업체들도 가지고 있고요. CJ 대한통운도 또 M&A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아이폰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와 LG 네오텍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한진 같은 경우는 뭐 육상, 그다음에 해상, 그다음에 항공운수를 쭉 계열시킬 수 있잖아요. 네, 대한항공, 맞습니다. 뭐 한진해운, 그다음에 한진 택배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. 한진그룹이 이제 또 한진해운을 인수하면서 그렇죠.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을 최대 인수하면서 주주가 됐죠. 이제 뭐 육해공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체인이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니까 이 택배업이라고 말이 택배업이라는 얘기지만 유통하는 뭐라 그러지? 운송업체. 하여튼 그게 성장업 산업으로 다시 또 돌는데 그 포장 쪽도 같이 묶을 수 있을까요? 네, 골판지. 예,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동반해서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연한다면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. 네. 사실상 뭐 실적 측면에서의 안정성. 근데 쭉 기업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탑픽을 지금 고르시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CJ에 대한 통을 한번 더 들어보죠. 예, 그래서 뭐 너무 벌려놓으면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대표적으로 CJ 대한통운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리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. 그래서 매출액이 1조 1,300억 정도, 뭐 전년 대비 한 9% 정도 성장을 했고요. 영업이익이 412억 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전년 대비 거의 690% 이상 급증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. 흑자 전환의 순이익 기준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실적이 안 좋으면 용서가 안 되는 시장인데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면 그만큼 돋보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분기 그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시킨 몇 안 되는 종목이고요. 이 높은 수송 경쟁력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번 실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4분기 실적 호조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CL 쪽, 계약 물류 쪽인데 이쪽 판가가 인상돼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. 택배 부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적 측면에서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.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제3자 물류 택배 산업이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이 대형 택배사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. 이 온라인하고 모바일 쇼핑 앞서서 뭐 해외 직구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베이스가 모바일이고 온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쪽 쇼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면은 말씀하셨듯이 포장도 많이 늘어나고요.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펀더멘털 측면은 상당히 양호하고 성장성도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말 이제 부채 비율이 한 103% 됩니다. 그런데 차입금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한 699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. 지속적으로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고요. 자사주를 23.8%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이 외형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 기업 이런 M&A, 인수와 관련된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싱가포르 업체죠. APL 로지스틱스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공시를 낸 바 있습니다.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잡겠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
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어떤 기존의 안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성까지도 글로벌 택배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일 것 같아서 최근 20만 원대 뭐 초반에서는 네. 좀 공략을 해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. 지속적으로 꾸준한 중장기적 관점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중국은 택배 시장을 글로벌 기업들한테 열었죠. 완전히 열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서 잘 했으면 좋겠고, 뭐 택배뿐만 아니라 이 택배를 하시는 기사님들, 이 추운 겨울에 또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소득도 증대하시고, 그게 또 소비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. 항상 우리는 따뜻한 추운 날 택배 기사님께 고마운 말 한마디 꼭 잊지 마시길. 좀 제가 오버했네요. 네.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뭐 글로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 캘린더를 종합해가지고 시장 한 주를 쭉 한번 다 봤습니다.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형민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